다음으로는 웰처의 복합평등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처는 복합평등론으로서의 정의관을 주장하였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을 고유한 원칙, 주체 등에 의해 분배되어야 하며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내재된 분배의 원칙은 자율성을 가집니다. 재화의 의미와 가치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의미와 가치는 각기 분화된 다원적인 사회 영역에 상응합니다. 공동체의 문화적 특수성과 차이가 고려되는 분배에 의해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각 공동체마다 사회적,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서 중시되는 가치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웰처의 분배의 기준은 안전과 복지라는 가치는 필요에 따라서, 돈과 상품은 자유 교환에 따라서, 정치 권력은 토론과 민주주의에 따라서, 공직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과 기회의 공정성에 따라서, 기초적인 교육은 사회적 특수성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듯이 사회의 각각의 분야에 따른 각기 다른 기준의 분배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웰처는 현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이 다른 모든 가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웰처에 따르면 공직, 자유, 사랑, 정치 권력, 종교나 언론의 자유 등과 같이 돈을 살 수 없는 가치를 돈으로 살 수 있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았으며, 웰처는 각기 다른 분야 내에서 특정한 사회적 가치가 지니는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롤스의 정의관과 노직의 정의관을 통해서 롤스와 노직의 정의관의 공통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스와 노직의 정의관에서는 9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절차의 공정성이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롤스뿐만 아니라 노직도 절차적 정의관에 따라서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되면 무조건 결과의 공정성이 보장된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는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롤스와 노직 모두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정의관을 세웠기 때문에 국가는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노직은 최소 국가론을 펼쳤지만 최소 국가라고 하더라도 부정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유재산권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 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천부적 재능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했으며 롤스 또한 천부적 재능 차이를 인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각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는 공정한 분배 원리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라는 것은 즉 공리주의를 뜻하는 것인데, 롤스와 노직은 모두 공리주의를 비판했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는 공정한 분배 원리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일곱 번째는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경제적인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차이의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롤스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경우 이를 국가가 나서서 개입할 수 있지만, 노직은 최소 국가로서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개인은 타고난 재능 발휘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개인의 노동이 투입되지 않는 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인의 노동이 투입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타고난 재능이나 교환, 즉 수요와 공급에 따른 교환에 따른 산물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산물에 대해서도 롤스와 노직 둘 다 모두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교정적 정의와 윤리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적 정의란 손해와 손실을 회복시키거나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불균형과 부정의를 바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정적 정의로서의 처벌에 대한 관점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응보주의적 관점이며 두 번째로는 공리주의의 관점입니다. 첫 번째로 응보주의의 관점은 처벌의 본질은 범죄 행위에 대한 응당한 보복을 가하는 것이며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동등한 형벌을 부과하여야 하고 범죄 행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공리주의의 관점은 처벌은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법의 이익보다는 처벌로 인한 손실이 더 크도록 형벌을 부과해야 하며 처벌의 사회적 효과를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응보주의의 단점으로는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공리주의의 단점으로는 처벌의 범죄 예방 효과를 증명하기 어렵고 인간의 존엄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교정적 처벌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에서 응보주의의 문제점은 전과자의 사회 적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공리주의의 문제점은 처벌의 예방 효과를 증명하기 어렵고 범죄자 처벌을 사회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의 의미는 범죄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제도에 관한 관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칸트, 두 번째는 루소, 세 번째는 베카리아에 해당합니다. 먼저 칸트에 대해 살펴보자면 칸트는 응보주의 관점에서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정당하며 사형 이외의 형벌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사형은 살인자의 고통받는 인격을 해방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형벌은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보복의 수단이며 형법은 보복법으로 정언명령이자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동등성의 원리는 공적 정의가 의존하는 원리이며 범죄자는 범죄를 의혹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형벌은 범죄자가 아닌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보복이고 응보적 형벌은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살인을 했거나 심지어는 살인을 명령한 사람, 또 살인에 협력한 사람 모두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